1991년 12월 26일 소련이 붕괴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자유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두 세력권으로 갈라버린 치열한 냉전의 시대가 종결되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진정한 미국의 세계가 도래했노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동구권 국가들이 자유주의 세력에 편승했고, 소비에트 연방의 중심 세력이었던 러시아마저 세기 말 옐친 대통령의 신서방 탈냉전 정책으로 인해 과거의 위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국은 오랜 이데올로기의 갈등과 투쟁이라는 역사 속에서 자유주의가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고, 앞으로 자신들이 지배하는 국제질서가 아주 오래도록 이어질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제정치학자 사무엘 헌팅턴은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이데올로기의 싸움이 끝난 이후 세계는 문명의 충돌이라는 새로운 갈등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견처럼 세계는 미국 중심의 서방, 중동의 이슬람, 그리고 중국의 유교와 같은 문명들의 대립의 장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5.11 테러를 통한 새로운 세력의 위협과 이라크 전쟁이라는 21세기 미국 최대의 실책, 새로운 도전 세력 중국의 급부상으로 미국은 소련 붕괴 이후 고작 10년 만에 전혀 다른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갈등 속에서 잠들어 있던 과거의 제국이 다시금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다양한 문명의 중심이 성장해 나가는 21세기의 세계를 문명의 충돌로 규정하고, 이제 자신들이 다시금 부상할 때라고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5월 7일 첫 부임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위상이 무너진 원인을 약한 중앙 정부에서 찾았고, 곧바로 지방 정부와 독점 자본가를 통제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독점 기업인 가즈프롬의 국유화를 완료함으로써 자신들의 방대한 자원을 강력한 외교적 무기로 탈바꿈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푸틴이 목표로 하는 강대국 러시아에 열광하며 강력한 지지를 보내기 시작했고, 이렇게 러시아 민족주의가 다시금 국제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Прежде всего следует признать, и об этом я уже говорил, что крушение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было крупнейшей геополитической катастрофой века. 러시아는 2000년대 초 국제 유가의 상승 분위기 속에서 자신들의 에너지 자원을 외교적인 압박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고, 서방과 주변 세력들을 향해 공세적인 대외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탄생한 말이 바로 그 유명한 잠가라 밸브입니다. 또한 2003년 이래로 급격한 경제 성장을 보여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신흥 4개국 브릭스가 국제정치 무대에 새로운 세력으로 인정받기 시작했고, 이 같은 배경 아래 러시아는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는 결코 정당하지 않으며 세계가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글로벌 강대국들이 포진하여 서로 협력하는 다극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련의 해체와 이후의 체제 이행 과정에서 러시아는 자존심을 굽힌 채 친서방 노선을 펼치며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냉담했고 러시아를 단지 몰락하고 패배한 과거의 제국으로 취급할 뿐이었습니다. 서구에 대한 굴욕과 배신감을 느낀 러시아는 강대국 지위 상실과 추락한 국제적 위신을 회복하기 위해 2000년대에 이르러 강대국 정체성을 하나하나 되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8년 8월 조지아 내부에서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친러시아 성향의 남오세티아 공화국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전부터 조지아와 남오세티아 사이에는 지속적인 군사 충돌이 있어 왔는데, 이와 같은 본격적인 전쟁이 발발한 상황 속에서 조지아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병력을 파병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조지아의 대전에 러시아가 개입합니다. 참고로 전쟁이 일어난 바로 다음 날은 베이징 올림픽이 개최된 날이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군은 남오세티아와 연합하여 조지아군을 격퇴시켰으나 결국 서방 세계와 유엔의 압박 속에서 전쟁 5일 만에 조지아와 휴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남오세티아는 러시아와 주변 친러 국가들에게만 공식적으로 국가로서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옛소련 국가의 수장이었던 러시아가 구소련 지역에서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있다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으며, 이렇게 러시아 조지아 전쟁은 러시아가 국제 무대의 강대국으로서 다시 한번 재부상했음을 만천하에 알린 상징적인 사건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명백히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오늘날의 러시아가 추구하는 파워가 지난 한 세기 동안 세계를 양분한 공산주의 국가 소련으로서가 아니라 러시아 민족주의로 똘똘 뭉친 구 러시아 제국으로서의 모습에 더욱 가깝다는 것입니다. 푸틴의 러시아는 소련의 부활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다. 2005년 푸틴은 소련의 해체에 대해 20세기의 지정학적 재앙 중 하나다 라고 표현했으나, 이는 소련의 붕괴에 대한 아쉬움보다 러시아가 힘을 잃었다는 것 자체에 대한 분노와 굴욕감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러시아는 미국에 대해 우리의 합당한 지위를 박탈시킨 존재라고 여기고 있으며, 이 같은 현 체제를 뒤바꾸기 위해 러시아만의 독자적인 보수적 가치관을 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성애 혐오, 보편적 인권 반대, 종교의 자유 반대, 슬라브 민족주의 강조, 러시아 정교의 우월성 강조, 타락한 서구 세계 계몽이라는 지극히도 러시아스러운 러시아의 세계관입니다.
2008년과 2014년에 발발한 조지아, 우크라이나와의 분쟁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러시아인들은 아직까지도 우크라이나와 조지아가 다른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과 근본적으로 하나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자신들의 영향력 확대와 가치 확산을 위하여 구소련 시절 같은 나라였던 독립국가연합 CIS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과 군사 경제적으로 단일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렇게 유라시아 대륙을 통합하고 다시금 이 공간의 주역이 되고자 하는 것이 현재 러시아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러시아는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을 두고 있는 중국과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어왔으며 유라시아 안전보장기구인 상하이 협력기구를 통해 연합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제정치학계에서는 이처럼 중국과 러시아 같은 현상 변화를 꿈꾸는 국가들에 대해 대항 자유주의 세력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러시아의 글로벌 강대국에 대한 목표가 탄탄대로만 걷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18년 강력한 지지 아래 집권 사기를 맞이한 푸틴 대통령은 경기 침체와 성급한 연금 개혁 그리고 부정선거로 인해 민심을 급속도로 잃어가기 시작했으며 이는 2019년 9월 지방선거에서 수도인 모스크바의 의석을 3분의 1이나 잃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지속적으로 대립하는 서방과의 관계는 이들의 원활한 경제 성장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더불어 급속도로 치고 올라오는 미국의 셰일 자원은 에너지 수출에 의존하는 러시아의 경제적 입지를 더욱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라시아의 또 다른 지역 강대국인 중국의 부상은 서서히 러시아의 경계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경학,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러시아는 과연 자신들의 수건인 글로벌 강대국 지위 확보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